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고급편 하권의 180페이지 자월신금을 공부해 보시자고요. 자월은 금한순행하므로 재수생금하는 무토와 난조생토하는 병화가 있어야 한다. 이때 간목에 수술생화가 있으면 부귀명으로 영화로운 인생이 된다. 이때 정화도 쓸 수는 있으나 사오나 병화보다는 부족하고 정화와 신금 관계는 불미하므로 없는 것이 좋으나 혹 정화가 투출되었다면 임수가 있어야 한다. 무토와 병화의 근이 되는 술토, 미토가 한 글자 있는 것이 좋으며 진축 습토는 한랭하게 하므로 없는 것이 좋다. 혹 진토가 있다면 자수와 격하고 있어야 하며 목기가 고사목이 된다면 불길하므로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 제복이 있게 된다. 신금일간은 겨울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임수가 있는 것이 좋으나 수왕하다면 금침하므로 무토가 있어야 수국을 이루어도 안심이 된다. 자월에 신금과 유금은 수기를 생함으로 크게 도움될 바 없으며 오로지 무토의 도움이 크다. 신경 흔적을 이루는 경금은 도움이 크지만 신금은 도움되지 않으며 특히 개수와 기토는 없는 것이 길하다. 간목과 병화의 재생관을 한다면 병화와 신금은 격하고 있어야 하며 빛으로 작용하는 정화는 조명등이 되므로 신금 샹들리에를 아름답게 함으로 해되지 않으며 수기가 과다하여 무토를 쓴다 해도 간목이 있어야 튼튼한 제방이 된다. 신금과 합이 되지 않는 병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연천간에 있거나 아니면 지지에 암장하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을 뜻하며 무토를 쓸 때에는 반드시 간목을 병용하는 것이 좋다. 신금과 임수는 언제나 그 관계가 길하지만 계수는 먹장 같은 우방이 내리는 것과 같아서 대지를 얼게 하고 고사목이 되게 하므로 제복이 적고 무능한 남편이 되며 직업이 양호하지 않다. 자월에 신금과 관계가 좋은 임수로 생대격을 이루어도 좋지만 이때 사화나 오화 중 한 글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천을귀인인 갑오시가 무척이나 좋아서 천우신조의 음덕이 임하여 귀인을 만나게 된다. 명식에 임수, 간목, 병화가 있고 태학하지 않다면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하고 만사태평하지만 수기과다에 계수가 있으면 발복이 어렵고 장애가 많다. 자월의 자하는 5개의 천간이 모두 길하여 해되지 않으며 이익을 주니 월주 환경이 길하다. 그러나 신묘일은 흉하여 자묘 형살에 화식을 만들며 자칫 금목 상전이 될 수 있으므로 육친과 배생의 덕을 얻게 한다. 자월에 신사일주로 태어난다면 사 중에는 병화와 무토, 경금이 암장되어 육친이 화목하며 배성의 덕 또한 길하다. 그러나 이때 신사일주라면 병화는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요. 월지 환경 속에 일지가 희신이 되어야 배성의 덕이 좋아서 가와 마사성을 이루어 발복의 기틀이 된다. 자월에 신미일 또한 길하여 육친의 덕이 매우 좋다. 신유일주도 길한 바 있으나 목화가 유력하지 않으면 배성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받게 된다. 자월에 신의 일주가 되는 것은 목욕상관의 기신이므로 흉하다. 목화 토금수가 어느 육친이든
일간일지 외에는 흉하다. 가령 신유일주라면 신금 외에 또 다른 경금과 신금은 없어야 좋으며 지지에서도 유금 한 글자만 있어야 형태덕을 논할 수 있다. 언제나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기 때문이다. 자, 사주명식을 보시자고요. 무신년 갑자월 신유일주가 괴사시를 만났다. 자월에 태어난 신금일간이 계수는 투출하는 것이 불미한데 계수 자식이 사와 정관을 데려왔으니 어찌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러나 이 사주가 무토, 신금, 신자 합수해서 간목을 생하는 이러한 과정이다. 그러니까 무토는 신금을 생하고 신금은 자수를 신자진으로 생하며 자수는 간목을 생하는 이러한 과정이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이 안 좋은 것은 이 계수이고 또한 사화는 어쩔 수 없이 사중병화 나하고 합의되었기 때문에 사중병화는 남편성이 되는데 그 남편성은 계수 자식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남편과 계수는 인연이 큰 그러한 상태인데 나와 내 육신과 합의되기 때문에 남편은 남편이지만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 그래요. 이 신금이 만나지 않아야 할 계수를 만나서 문제가 있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찌할 수 없겠다 그래요. 직업이 과다한 신금과 유금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왕성하고 왕성한 이 상태 속에서 신자진 합수를 하므로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인토를 불러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계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진을 이루기 때문에 수기가 왕성하고 식상 자궁이 매우 왕성하다 그래요. 그러한 왕성한 상태 속에서 그래도 이 간목이 있으니까 다행이다. 간목이 수설생화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간목이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그래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성분 역시도 이 사중병화가 없으면 성장을 멈춘 수목응결 현상과 같은 간목이 되는데 이 간목을 성장시키면서 수기를 제어하는 무토가 있고 사화가 있기 때문에 완전한 음실양어 사주이지만 그래도 운을 잘 만나면 좋아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자수성과 장녀명이다 그래요. 이 사주의 사중병화가 남편이지만 용신이 될 수 없다. 무투간에 탐합으로 용신이 되기를 포기한 남편이고 상자 괴수로부터 후운 차이를 당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계수를 설계하는 간목이 용신이다. 남편인 사중병화는 본처인 무신을 만나 천합지용으로 자식 낳고 헤어진 남자이다. 즉 다시 얘기해서 이 사중병화 남편은 여기에서 보면은 연주무신과 천합, 무게합으로 천합, 지지에서는 사신합으로 사신합을 했다. 그리고 이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중병화의 품질은 이미 한 번 결혼을 했던 지금 현재 사중에서 무토로 투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무토는 나의 모친이기도 하지만 이 사중병화 남편의 생식기다. 그 생식기가 요 계수를 만났다. 지금 현재 무게합으로.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사중에서는 사중 경금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경금을 통해서 사신 합수 해서 이 계수를 낳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러기 때문에 한 번 결혼 실패했던 남자를 만나는 팔자로 정해진다 그래요. 이 부분이. 남편의 계수 자식은 사화의 태지에서 신유 간요지동을 만나 사신작용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니까 자식 하나 낳고 자식이 사망하고 나서 이 당주를 만난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자식이 사망 후 그 본처와 이별하고 결혼 실패와 자식 사망한 것을 숨기고 당주 신금을 만났다.
그러니까 한 번 결혼을 했고 자식 하나를 낳고 사망한 것을 이 사람한테 전부 다 숨겼다. 숨기고 이 신금을 총각인 척하면서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39세 경신대운 병술년, 남편이 은행돈 융자에 주위 사람들 돈을 모두 빌려서 사업을 하다 정해년 대폐지하고 당주는 신용카드 회사를 다니며 복구해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으나 공연불이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사중병화가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경신대운, 더더군다나 신자합수에서, 그런데 여기에서는 정해년이 들어오니 이 정화가 힘이 간목의 생조를 받고 무토의 온화복로를 하고 이 해 중에서 간목이 투출을 했으니까 옳다구나, 사업할 운이구나, 사업을, 이 직업을 위해서 사업을 부축해서 하다가 남한테 돈 빌리고 은행돈 모두 다 돈을 빌려 가지고 했는데, 요 해수는 정해가 들고 왔지만 해사충으로 깨어버린 상태다. 사유합의하고 있는 합중보응충에 지금 현재 그 정해연이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대폐제를 당하고 당주는 남편이 다 망했으니 어떡하냐. 그래서 신용카드 회사를 다니면서 카드 발급을 이렇게 하면서 복구해 보고자 노력하지만 공연불이다. 장주는 42세 기축년 사위축 삼합의 외간 남자를 만났고, 이미 남편이 그렇게 해서 대폐제를 당했고 나중에 그 남편이 자식도 하나 있었고 본처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남편한테 이미 정이 떨어져 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42세 기축년 사위축 삼합의 외간 남자를 만났고 10여 년에 이혼할까 고민 중이다. 당죄의 이름은 이 끝허리에 이름 끝자에 련자를 쓰는데, 이 련자를 쓰는 것은 연자 이 부분은 예쁜 뜻도 있지만 이 연꽃 연은 연꽃을 상징하고 흙탕물 속에 떠 있는 격으로 바람의 흔들림을 상징하며 이 연꽃자를 이름에서 쓰면은 불길문자로 이것은 화무시구령이니 젊은 날의 영화가 중년 이후 고통으로 변한다는 암시력이 발생한다. 이 연꽃연은 이을연과 같은 뜻으로 꽃화와 이을연이 합쳐져서 된 글자이다. 그러므로 꽃다운 나이에 연달아서 온갖 모진 시련을 겪은 다음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꽃과 같이 아름답고 소중한 청춘을 버리고 간다. 또는 차 위에 꽃을 장식하니 상해차가 쉬엄쉬엄 갈 차기다 그래요. 그래서 하는 형국으로 한도 많고 눈물도 많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생로병사, 윤회의 수레바퀴를 벗어나려 수행하는 모습이 연꽃이기도 하다. 그래서 스님, 과부, 무당, 화력의 여자가 많고 부부와 자녀 운도 흉하다. 묘하게도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을 끌고 가며 그 사람을 대표하게 되는데, 고아로서 자신의 생일시를 모르는 사람도 연, 월과 그 사람 이름을 대입하여 이름사주를 만들어 풀이하면 거의 80% 이상 정답이 나온다. 당주는 결혼 실패한 남자인지 모르고 결혼하게 되었고, 그래서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매우 강하다. 근데 이렇게 강할 필요는 없죠. 자기 사주에서 이미 무신년에 태어나서 계사 시를 만나면서 이렇게 되어서 이러한 남편 만나게 될 것을, 사유합으로 만나게 될 것을 자기가 암시하고 자기가 그 팔자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이 남편을 원망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누구든지 누구를 원망할 필요는 없다. 그걸 왜 원망을 하냐. 자기 사주에서 이미 그렇게 타고 태어나서 그렇게 될 것이 정해져서 자기가 왔는데 뭐 때문에 원망할 것이 뭐가 있어. 당주가 만나는 외간 남자는 무진일주로 마냥 좋다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 무진일주를 만났는데 이 여자가 이 무토, 그 다음에 진토, 여기는 사유와 합을 하지만 이 사화는 사신 형파살도 만들고 사신 형합도 하는 그러한 남자지만 여기에서는 좋을 바가 없다. 사유합에 축토를 불러서 사유축 근국을 이루고 근국을 이룬 그 기운으로 이 간목을 때려 부시는 그러한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별 좋을 바가 없다 그래요. 그런데 무진 역시도 마찬가지다. 무진일주가 이 지인토에 유진합, 부부합, 육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다. 여기에서는 무진일주를 또 만날 수밖에는 없다 그래요. 그 이유는 여기에서 이 무진이 신자 합을 하면서 진토를 불러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진토와 관련된 사람을 만날 것이 이 사람이 정해져 있다. 그리고 사유가 합을 해서 불러오는 축토가 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새 남자를 만나고 갈 것이 정해져 있다 그래요. 즉, 이 사화를 한 남자를 만나고 무진이라는 이 사람을 한번 만나고 또 이 사유 축을 해서 축을 불러오기 때문에 축토에 관련된 남자를 하나를 또 만난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미 새 남자를 만나고 갈 것을 자기가 자기 사주에 정해 놨는데, 정해 놓고서 누구를 미워한들 갖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 이게 사주에서 이미 정해진 대로 가는 건데. 그래서 당주가 만난 외간 남자 무진일주로 마냥 좋다고 하는데, 그러면서도 본 남편과는 자식들 때문에 헤어지기 어렵다고 한다. 결론은 두 남자 데리고 살겠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만나는 외간 남자는 온전한 가정으로 처자식이 있는 남자로서 밖에서 갖다 그 남모르게 외정만 하면서, 그러니까 기업은 자기들이 또 나중에 받는 거니까 뭐라고 할 필요는 없고, 필자 역시도 어찌됐건 처자식을 모르는 척하고 바람을 피우는 남자의 정신 상태나 그런 가정을 깨겠다는 당주의 정신 상태는 부처님도 구원할 수 없는 죄업이 쌓인다. 온전한 가정을 파괴하는 죄악은 한 국가를 멸망시킨 죄업과 같기 때문이다. 월주공망에 식상공망으로 항상 공허하며 비어있는 것을 채우고자 하는 심리가 형성되었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숙제이며 어빈을 뛰어넘는 것임을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 자, 또 다른 사주를 보자고요. 정축년 임자월 신사일주가 병진시를 만났다. 참 답답한 사주이다 그래요. 이 신금일간이 사중에서 병화가 있으니 병화도 남편이요, 자기 식상 자국과 정임합도 하니 이 정화도 자기 남편이다. 그리고 합이 지금 현재 너무나 많다. 자주 합이 되었고 정임 합이 되었고 천합, 지합이 여롤지에서 되었고, 일주 역시도 병신합, 천합, 지합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합으로 전체가 묶여버리면 사주가 어떠한 쓸만한 기운, 자기의 뭔가 일을 해서 활기차게 하는 그 성분이 싹 망가져 버렸다 그래요. 자축합도 부부합이요, 사신합도 부부합이요, 병신합도 부부합이요, 정임합도 부부합이다. 전체가 이 부부합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이렇게 해서 싸그리 지금 현재 다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다. 합으로 모여서 정으로 패방하고 정 때문에 죽는 팔자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다. 어쩔 수 없이 이 사주에서는 병화를 용신을 한다고는 하지만 수기가 너무 지금 현재 음실양허해서 많기 때문에 이 사중에서 통분한 병화를 용신한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은 단명수이다. 단명수인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서두에서 얘기를 했었죠. 신사일주로 오면은 병화는 투간하지 말아라. 아무리 한겨울이라도. 또 겨울이건 여름이건 그 어떤 때든지 신사일주로 와서 병화가 투간이 되면 이미 단명수에 들어간다 그래요. 상기 명식은 적천수에 나오는 명식으로 합은 좋은 것이지만 그 합으로 인해 패망할 수도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좋은 자료이므로 선별하여 올리는 바이다. 이 명식은 1697년 12월 17일 신시생, 1878년 1월 3일 신시생, 1937년 12월 20일 신시생도 당주와 같은 사주의 소유자이다. 그렇다면 사주팔자가 똑같으므로
모두 똑같은 운명의 소유자가 될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 나라에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는 약 6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나와 같은 동일사주는 136명이다. 남녀 절반으로 나눈다 해도 나와 같은 사주는 68명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은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갖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한 그러한 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50명, 나와 같은 동일사주는 100명 정도, 남녀를 나눈다고 해도 50명 정도가 아마 안 될 것이다. 지금 아이 낳는 게 매우 적기 때문에. 어찌됐건 즉 하루 중 묘시에 태어난 남자는 136명이고 남녀를 나누니 68명이라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삶을 사는가? 그렇지 않다. 전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사주를 가진 어떠한 사람은 개인 택시를 한다는 기사를 봤다. 용조대왕과 같은 사주를 가진 어떠한 사람은 양봉업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가령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자동차 회사에서 차가 출고되고 그 차들은 전 세계로 팔려나가게 된다. 어떤 차는 출고된 지 몇 달 만에 폐차가 되고 어느 차는 10년을 타며 또는 20년을 타기도 한다. 어느 차는 사막으로 팔려나가 모래먼지 속에 수명이 다하기도 하며 어느 차는 해안가 섬에 팔려나가 녹수는 부식으로 몇 년 못 가 폐차가 되기도 하고, 또는 환경, 조건, 운전수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합의되어 차들의 수명과 차량의 폐차 여부를 결정되듯이 인간 역시도 그러하다. 나 자신의 육체가 누구이고 이 육체를 운전하는 자는 누구이며 내 육신의 환경은 어디인가? 내가 평생 입어야 할 옷과 같은 이름은 무엇인가? 배성과 자식들의 관계, 그리고 부모의 환경,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되어 운명을 만든다. 성공, 출세, 부부 이별 등 인생사 모든 일에서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운명이 다르게 나타난다. 타고난 운명을 개선, 발전시키는 것은 본인의 노력으로 노력의 결과물이 성공이 되는데 100%의 노력을 하고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한 자신이 타고난 소질을 개발하는 노력을 하지 않고 소질과 다른 일에서 노력을 했다면 도로 무공이 되는 것이다. 가령 고 정주영 씨와 같은 명식은 60명 이상이었고 승리자는 1명이며 빌 게이츠는 전 세계에 그와 같은 사주는 수천 명 이상이 될 것인데 그와 같은 갑부는 1명뿐이다. 인생에는 1등과 꼴찌가 있다. 그러므로 상기 명식과 같다고 해서 모두 당주와 같은 운명이 되지는 않는다. 천인천태 만인만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주를 통계학이라 말하는 사람도 있으나 삼라만상 자연의 축소판이 사주이다. 그러므로 한 그루의 나무가 어느 곳에 심어졌고 어떻게 가꾸 어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는 달라지는 것이니 타고난 숙명을 개척하는 노력으로 자신의 그릇을 알고 그 그릇의 활용도를 안다면 성공이 더욱 용이할 것이다. 당주는 이임자 양인월에 태어난 금수상관격으로 혼잡관자를 합살유관하여 병화정관이 용신이 되는 구조로 명관인 듯하다. 그러나 용신과의 합은 기랍이 되는 것이지만 일시천합지합으로 타합과 형합이 되어 병화용신이 자기 본분을 잊게 만들어 태양이 호롱불로 변했다. 이것은 모두 당주 자신이 만든 것으로 필자가 이 책 전반에 걸쳐 올바른 합의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부분이다. 하여간 병화 남편은 병신으로 와서 당주 신사를 만나 병신 합으로 변하여 외아 내빈 속빈 강정으로 지극히 무력한 호롱불로 변하였지만 기름 또한 없다. 목기가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관사를 맑게 하는 합관 유살이 아름다운 격이라 하지만 병화에 빛 반사를 해주며 병신합을 제어시키는 이임수가 살아 있어야 하는데 이임수 또한 정임합으로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병신합을 풀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금이 죽어버린다.
이 병화 또한 죽어버린다 그래요. 그 죽어버리는 그 이유는 병신 합수에서 물귀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상태로 변한다. 또한 이 신금 역시 신병 합으로 가서 이 사화의 사지 속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래서 둘 다 부부가 둘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이다 그래요 이것이. 그래서 이 합은 이만큼 안 좋다. 이 이임수가 정임합이 안 되었으면 병신합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병화는 병화로서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신금은 신금으로서 자기 본분을 지키는데 이 사주에서는 자기 본분을 지키지를 전혀 자기 본분을 지키지를 않고 합을 즐기는 입장으로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이것이 자기 생명을 단축시키는 그 작용을 한다. 그래서 합은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이임수가 정임합으로 쓰러지니 병화는 스스로 사지 속에 들어간 형국이다. 당주가 두뇌 총명한 신금일지라도 천하의 유혹으로 남편 잡아먹는 악녀가 천사의 가면을 쓴 형태이다. 자축합수, 정임합수, 사신합수, 병신합수로 세상 천지 모든 남자를 자신의 치마 속에 끌어들이는 천하의 악녀로 그 남편들은 모두 병신이 되게 만드는 여자인 것이다. 이러한 경우 겨우 그 남편은 복상사하게 된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추가 사신합수, 병신합수, 정임합수, 이것도 정임합수. 이건 축토를 또 자기 자궁 속에 끌어들여서 자축합수. 전부 다 자기 자궁으로 다 끌어들이고 있다 그래요. 근데 천하의 요부다. 이러한 사주의 경우 거의 복상사해서 남편을 잡아먹는 팔자다 그래요, 이것을. 특히 이 사주에서는 임자월이므로 모든 합들이 자궁 속으로 끌려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결혼 후 남편을 자궁으로 죽이고 스스로 과부가 된다는 이야기다. 어느 여자나 자궁에 합이 많으면 요조숙녀가 될 수 없고 거의가 장부 기질이 형성된다. 혼전에 아무리 요조숙녀라고 했어도 혼후에는 요부로 변하게 된다. 또한 신사일주로 사축이 암합이 되어 있고 사자가 암합이며 사신이 형합이 되어 있으니 결론은 창부명식인 것이다. 마음은 신병합이요 자궁은 정임합이 되므로 이리저리 사주에 합이 많아 문제를 일으키는 격이다. 당주는 뼈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고 미모가 뛰어나 자태가 아름다워서 주변에서는 양귀비 한생이라고 칭송이 자자했을 정도였다. 소녀적의 눈썹과 눈이 수려하였으며 애교까지 겸비해서 그대로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18세에 사대부 선비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 선비는 원래 사람이 진국으로 소박하고 부지런하고 학문하기를 좋아했는데 아내에게 빠져 사랑 누름으로 날이 가는 줄을 모르다가 몇 년 사이에 학문을 집어치우더니 마침내 성행위를 너무 많이 해서 탈진된 증세로 복상사에서 죽고 말았다. 본 남편 사망 이후 어떠한 사람과 사랑을 했는데 실제로는 맺어질 수 없는 관계에 있었으며 이 여인은 음란함을 도저히 견디지 못하다가 몸도 망치고 명예도 찢어지게 되었고 한 몸 의지할 곳이 없자 스스로 목매어 자살했다. 이 사주는 합이 많아서 문제가 된 것인데 남명의 병신합은 여자를 탐하고 여자의 치마 속으로 들어가는 합이 되는데 병신합수는 자신의 무덤이다. 특히 여명의 혼잡관사를 대기하는데 합관이나 합살하여 한 글자만 남겨놓는 것을 청하다고 하지만 식관합이 되어 진합으로 화하지 않는 한 언제까지 기반되어 남아있는 것이므로 그 마음속에 남자를 향한 마음이 언제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합은 이처럼 좋기도 하고 왜냐하면 인류를 생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합정이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 합이 잘못되면 사망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요. 인류를 패망시키고 자기 자신을 패망시켜서 결국에는 사망하게 만드는 것이 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합은 그런 이 사주에서는 시신과의 합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 입장에서 문제다 이것은. 남자 입장에서는 신금이 기신인데 기신과의 합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죽게 된다 이게.
죽을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그 여자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여자 역시 항상 어떠한 경우라도 마찬가지다 그래요. 이 합에서는. 앞으로 많이 이러한 그 명식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이 합을 탐하면 그 합을 탐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패망하게 된다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파이팅!